네, 안녕하세요. 주필승 투자연구소 소장 주필승입니다. 11월 23일 목요일입니다. 오늘도 코스피나 코스닥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을 했고요. 코스닥 종목수 상승 종목수가 672개, 하락이 861개. 제 생각인데 앞으로는 종목들이 좀 확산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2차전지 섹터로만 자금이 몰리다 보니까 하락 종목수가 상당히 많았고 상승 종목수가 좀 작았거든요. 지금부터는 조금 비등비등하게 가면서 여러 간 종목들로 이제 순환매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겁니다. 다만 당분간 시세의 연속성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종합지수가 아직까지 122선 밑에 있기 때문에 상승 탄력이 나오지는 못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변화가 있어야 이렇게 짱대 양봉이 나오는데 아직까지는 좀 눈치 보기 장세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비슷해지고 있고 또 시세 연속성이 없기 때문에 짧은 테마주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주 움직일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기본으로 돌아가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있죠. 이런 종목들 위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기관 투자가들도 결국에는 주식을 매집해서 어느 정도 근거를 가지고 수익성 확보라든가 성장성이라든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매매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좋아지고 있는, 또 성장성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종목들 위주로 투자를 할 겁니다. 지금처럼 상당히 좀 불안한 시장에서는 이제 그런 종목들을 편입해 놓고 계셔야 안정적인 수익을 내실 수 있다. 저는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이 가슴이 콩당콩당 뛰는 종목 말고 편안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 위주로 많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의 주변 환경을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게 오늘 어제 나오면서 산유국의 카르텔이 붕괴됐다. 오펙 플러스 회의가 원래는 23일에 열리기로 했는데 30일로 연기가 됐어요.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연말까지 감산하자라고 했는데 그 밖에 나머지 산유국들 나이지리아를 비롯해서 앙골라 반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못 살겠다. 싸게라도 좀 많이 팔아야 되는데 자꾸 못 팔게 하니까 우리가 상당히 어려워진다. 최근에 미국이 휘발유 값이 2달 만에 20%가 떨어졌어요. 이런 얘기가 뭐냐? 결국에는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지수가 잡는 영향 중에 가장 크게 주는 영향이 바로 유가란 말이에요. 유가가 떨어져야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물가 영향을 많이 받는 게 바로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가 앞으로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바로 물가, 연준이 얘기하는 2%대 성장률, 물가를 좀 잡아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유가만 좀 이렇게 하락으로 잡아주고 하락 안정화가 된다. 그러면은 물가 역시 크게 올라가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금리 동결 내지는 인하 쪽으로 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국제 유가가 어떻게 되느냐. 요거를 좀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우디를 중심으로 해서 사우디, 러시아의 감산 얘네들은 좀 워낙 많이 캐파가 크기 때문에 좀 감산해서 가격을 유지하는 것들이 더 좋은데 나머지 산유국들이 많잖아요. 산유국들은 좀 가격이 좀 떨어지더라도 많이 지금 재고 쌓이고 있으니까 팔아야 이제 돈이 되니까 최근에 반기를 두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산유국 카르텔이 좀 붕괴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 소식이 나오면서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한 5%까지 떨어졌다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왔는데 아무튼 30일로 연기돼서 어떤 내용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점점 반기를 들고 있다.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미국 전체적인 시장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한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지금부터는 이제 유가 가격, WTI가 어떻게 될지 꼭 확인을 해보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WTI 원유 차트인데요. 이때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 때문에 국제유가가 150불, 200불 간다라고 막 설레발을 했는데 최고로 95불까지 찍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내리막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향 안정화가 된다라고 하면
전체적으로 물가도 잡히면서 우리한테는 상당히 양호하다.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크게 올라갈 만한 요인은 현재 없습니다. 연말 랠리를 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무차입 공매도 실시간 차단하겠다,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라고 해서 금감원과 거래소 TF팀이 출범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차단 시스템을 검토하겠다. 근데 사실 이 검토는 지난 정부 때부터 수년간 계속해서 검토를 해왔기 때문에 실제로 검토를 해서 될지 요거는 잘 모르겠어요, 저도. 말로는 맨날 한다고 하는데 사실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강압적으로 의무화 시켜버리면 아주 간단한 겁니다. 개발해라. 언제까지 몇 개월 안에 개발하고 무조건 의무화해라. 간단하거든요. 그 간단한 걸 못하고 있는 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하여튼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쇼에 가깝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실제로 될지는 좀 의문시 돼요. 왜 그러냐면 요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게 뭐냐, 외국인들이 주로 공매도를 많이 하잖아요. 무차익 공매도는 물론 기관들도 있지만 외국인이 한 70에서 80%가 다 외국인이란 말이죠. 근데 이 외국인을 아무리 우리 뭐 금감원이나 거래소에서 잡아내려고 해서 제재를 하고 싶지만 또 외국인들이 자금을 빼버릴 수도 있다라는 이제 불안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의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무차입 공매도는 일반적인 거예요. 일반적인 거. 우리나라만 무차입 공매도가 안 되는 거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뭐 다른 나라, 뭐 유럽이나 뭐 언제든지, 왜냐하면 무차입 공매도는 이 신용이거든요. 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해서 빌려주는 제도가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외국인들 투자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한국이 빌리지 않고 무차입 공매도를 하면 불법이다라고 벌금을 때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되게 좀 황당해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된 거죠. 사실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일단 국민들 표도 좀 받아야 되고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전산화가 될지는 아직은, 제 느낌에는 아직은 미지수입니다. 되면 땡큐죠.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제재한다. 뭐 외국인들 투자가들이 뭐 빠져나가도 어쨌든 간에 우리는 무조건 무차익 공매도 하려면 전선화 시켜야 된다라고 강력하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으면, 그런다고 외국인들이 빠져나가느냐? 제 생각에는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나라가 없어요. 한국같이 유동성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많이 투자하고 있는 이런 나라가 거의 없단 말입니다. 이게 이머징 마켓에서 이렇게 큰 시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 시장을 떠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뭐 중국 같은데 공산국가에 가가지고 투자를 한다? 이것도 안 된단 말이에요. 말레이시아도 그렇고, 뭐 싱가포르도 마찬가지고, 홍콩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이머징 마켓에서 우리나라만큼 좋은 곳이 없기 때문에 여기 우리가 이 공매도를 만약에 전선해라,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라 한다 해도 외국인이 떠난다? 요거는 아니라는 겁니다. 괜히 겁먹고 있는 거예요. 잠깐 내용을 살펴보면 월 1회 이상의 이제 회의를 통해서 뭐 상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그래서 뭐 금감원 부원장은 개인 투자가들 모두 시장 참여에 신뢰할 수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이거 적극 검토해야 되는, 검토해 말 그대로, 왜 검토가 아니라 그냥 강화시켜버리면 됐는데 검토한다고 나와 있고요. 자, 거래소 부이사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인 방안을 위해서 뭐 건설적인 논의와 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어요. 아무튼 격주 만나가지고 계속해서 논의하겠다. 이거는 이제 제 생각에는 그냥 쇼맨십이다 이거죠. 이게 왜냐하면 금감원이나 뭐 거래소나 모아가지고 그냥 우리 무조건 전산 시스템으로 하자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도 논의를 하자. 우리가 뭐 하겠다. 개인 투자가들 90일 똑같이 맞춰주겠다. 하지만 연장은 또 얼마든지 된다. 이거는 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눈치를 좀 보고 있다. 그래서 뭐 좀 안타까운 얘기지만 이게 전산화가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예, 어떻게든 뭐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니까 뭐 어떤 결과를 내놓겠죠. 예, 일단 지켜보도록 할게요. 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당히 좀 핫한 종목이죠. 막판에 또 반등이 세게 나왔습니다. 어제 제가 보니까 주의 걸려가지고 좀 약하다가 오늘 주의 풀리니까 좀 올라올 것 같더라고요. 저도 그냥 단기 매매 해봤어요. 오후장에 올라오길래 짧게 먹고 나왔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해보니까. 물론 이제 지금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시장 참여자들이 다 그냥 궁금증을 갖고 있어요. 저게 안 좋다고 얘기했는데 왜 올라갈까? 다 이러고 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왜 올라가는지. 이거는 개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거는 개인이라고 할 수가 없는 뭔가 좀 큰 임자들이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또 물론 개인이 좀 차익 매물 좀 나오고 이런 모습인데 이게 얼마까지 될지는 잘 모르겠고요. 일단은 뭐 7조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해서 12월 달에 있을 코스피 특례에 이제 들어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요거는 불확실하니까 저도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무튼 뭐 7조 원의 시가총액을 유지하면 12월 달에 특례 입학을 해갖고 코스피 200에 들어오면 패시브 매수가 들어와서 또 올라간다. 이런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아닌데 아무튼 그래서 지금 유지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아직 7조는 안 됐습니다. 7조가 되려면 한 11만 원에서 12만 원 정도 돼야 되니까 이게 이제 오늘 10만 원 안착하다가 또 실패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요거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이다. 장중에 그냥 올라갈 때 좀 먹고 나오는 이런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셔야지 지금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거 사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를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하실 분들은 최소 여기 정도 갖고 계셔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지. 지금 이제 10만 원 언저리에서 사서 지금부터 시작이다. 이렇게 하시면은 좀 장중 변동성이 커질 수 있으니까 좀 유의해 주시고요. 그냥 단기 데이 트레이더, 오늘 사서 오늘 파는 거 있죠?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요 정도인 것 같아요, 지금. 왜냐하면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단기 매매, 단타 매매 정도. 제가 오늘 장중에 한번 해봤는데, 잘 나옵니다. 빠졌을 때, 반등 나올 때 한번 사봤는데, 쭉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얼마 플러스 3%인가 5%인가 이 정도 먹고 팔은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정도인 것 같아요. 이런 정도인 거지 이거를 넘기기도 좀 애매하고 좀 그렇습니다. 오늘 나온 내용인데요. 머티리얼즈가 4분기에도 적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회사 측에서는 광물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고 전기차 수요가 이제 둔화되고 있기 때문에 4분기 역시 적자 가능성이 점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광물 가격 하락이 아무래도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지금은 이제 캐파를 늘려 나가겠다. 지금은 아직까지는 뭐 언제 늘어날지는 모르겠지만 내년 중순부터는 전기차 수요가 다시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고 그래서 계획했던 대로 캡 돈을 이제 4,200억 정도 조달한 자금으로 캐파 증설에는 나설 예정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뭐 3분기, 4분기는 안 좋고 내년 중순이니까 최소 1분기에서 2분기 사이부터 턴하는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런 부분이 반영이 되는 시장은 아닌 것 같고요. 이게 이제 유통 물량이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이는 장세다. 하지만 아직까지 업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 가격들을 계속해서 유지될지 이거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머티리얼즈를 매매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기로 그냥 데이 트레이더 정도만 해서 손절배 못 하시는 분들은 또 웬만하면 참여하지 마시고요.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은 좀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세게 올라왔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이렇게 되면 조정받을 때 크게 조정받거든요. 한 20%에서 15% 정도 조정받는데 5% 조정받고 또 8% 올라갔다는 얘기는 임자가 엄청나게 세다는 겁니다. 요거는 시장이 상당히 세다라는 거니까 조정이 크게 마이너스 15% 이상의 큰 음봉이 나오지 않는 한은
단기 트레이더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단기 단타 아시겠죠? 저희 소통방에 있으면 잘 잡아 드리는데 단타로. 예. 아무튼 너무 좋게 보지도 마시고 또 너무 비관적으로도 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단타는 아무 생각이 없어야 돼요. 예. 남으면 팔아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오늘 뭐 뉴스 중에서 또 하나의 뉴스죠. 스웨덴의 그 노스볼트가 예, 유럽 내에 그 많은 자본을 받아서 지금 유럽의 자존심 배터리를 만들고 있는 예, 그런 회사인데 최근에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 예, 이거를 개발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내년부터 이런 얘기가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국산을 쓰지 않고 예, 우리가 유럽의 자존심 예, 노스볼트가 나왔다. 이게 전기차에 쓰일 정도의 그 용량은 안 나오고요. 밀도가 아직 안 나오니까.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라고 ESS 들어보셨죠? ESS 여기 ESS용으로 가능하다. 여기 ESS용으로는 상용화가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더 개발을 해서 전기차에도 쓰겠다라고 이제 노스볼트가 밝혔는데 우리하고는 약간의 그 격차가 좀 많이 나요. 최소 5년에서 한 8년 정도의 격차가 난다라는 전문가의 그 코멘트가 있었는데 아무튼 아직까지 우리한테는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중국 애들한테는 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그 나트륨 이온 배터리가 지금 점유율 1위를 하고 또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내주지 않겠다라는 유럽의 정책입니다. 그래서 스웨덴의 노스볼트가 리튬을 쓰지 않는 나트륨 이온 배터리를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뉴스가 한번 나와서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봤더니 아직까지는 전기차용은 아니다. 통상적으로 그래서 에너지 저장 장치 사용되는 수준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골드만삭스가 또 오늘 레포트를 냈는데 뭐 뻔하죠. 골드만삭스는 대표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공매도를 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2년 내에 전기차 가격이 뚝 떨어진다. 그래서 대중화된다라는 얘기인데 배터리 가격이 하락하기 때문에 전기차 가격이 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배터리 만들고 있는 LG화학이나 SDI는 추천하고 있고 그밖에 양극재 기업들은 좀 안 좋게 얘기하는 게 이 결론입니다. 예, 골드만삭스는 2년 전 그러니까 한 2020 한 5년 정도 되면은 전기차 배터리 가격이 크게 하락해 가지고 내연기관차와 제조 원가가 비슷해질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주로 하고 있는 NCM인데 여기는 NMC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아무튼 뭐 가격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양극재 부분이다. 그래서 양극재 부분은 좀 떨어진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 최근에 원료 가격을 리튬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상당히 리튬이라든가 니켈이라든가 이런 쪽에 개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공급이 늘어나고 있어서 현재 원자재 가격이 떨어지고 있는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골드만삭스가 얘기할 정도의 그런 배터리 가격이 급락이 나와서 25년, 2년 있다가 40% 하락해 갖고 현재의 내연기관차와 전기차 가격이 거의 비슷해진다라고 하는 거는 좀 오보가 아닌가.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뭔가 그 과거에도 보면 좀 뭔가 목적을 가지고 해요. 얘네들은 좀 순수하지가 않아요. 뭔가 전자 전망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를 따져가지고 레포트를 내기 때문에 지금 골드만삭스의 얘기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게 좋습니다. 상당히 그 세계적인 투자 기업인 골드만삭스인데 얘네들이 약간 레포트가 좀 바람직하지가 못해요. 에코프로 BM 뭐 얼마입니까? 뭐 12만 원 얘기하고 막 이런 얘기 하거든요. 아무튼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는 그냥 앞으로 좀 떨어진다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얘네들의 레포트는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제가 오랜 기간 골드만삭스의 레포트를 봤지만 얘네들은 신빙성이 떨어져요. 많이 떨어집니다. 다만 원재료 가격 떨어지는 거는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아무튼 뭐 머트리얼즈 분차트인데요. 이렇게 좀 횡보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올라가서 저도 여기 보호장이 잠깐 띄어먹고 나왔는데 당분간 이런 모습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조정받고 있다가 올라가고 빠졌다가 또 올라가고
올랐다 떨어지고 이런 모습인데 수급을 보면 오늘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섹터에 외국인 매수세가 좀 들어왔습니다. 예. 에코프로도 한 110억 정도 들어왔고 BM도 기관 외국인 동시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고 그밖에 뭐 포스코 피처 M이라든가 오늘 좀 금양이 좀 많이 들어왔어요. 금양이 한 160억 정도 들어왔는데 금양 같은 경우는 거의 121선하고 붙어 있네요. 그죠? 이런 것들은 조금만 건드리면은 또 상승 탄력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금양 대단한 회사인 것 같아요. 금양에 대해서는 뭐 말씀해 달라고 하시는 분들 계신데 노 코멘트 하겠습니다. 차트로만 보면 이렇게 붙어 있으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에코프로나 BM보다는 좀 탄력적으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 수급적으로 외국인의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다라는 것, 또 어떻게 변화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 악재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수급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에코프로 BM, 에코프로는 여기 121선을 넘겨놔야 뭔가 탄력적인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제가 121선 갖고 말씀드리면 뭐 차트론자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차트론자는 아니고요. 제가 경험했던 바 그대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저도 과거에는 많이 했죠. 일목균형표, MACD 뭐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보조지표 놓고 시스템 트레이딩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예 차트를 못 본다고는 또 말씀 못 드려요. 하여튼 잘 보는데 그냥 차트만 믿고 매매하는 사람은 또 아닙니다. 아시겠죠? 근데 하지만 중요하기 때문에 자꾸 제가 반복을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1선 위에 있는 종목과 밑에 있는 종목은 하늘과 땅 차이다. 천당과 지옥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주로 매매하실 때 121선 위에 있을 때 121선 위에 있을 때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마찬가지잖아요. 코스피를 보면 120이 언저리 넘어가려고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점점 탄력이 좋아질 거고 코스닥은 아직까지 120일을 못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올라가려면 2차 전지 섹터가 올라가줘야 되거든요. 아직까지는 2차 전지 섹터가 힘을 못 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못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든 뭐 기간이 지나면 요거 내려오고 올라가고 만나겠죠. 그때부터 뭐가 변화가 나타난다라는 얘기예요. 보시다시피 이렇게 121선 밑에 있으면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다가 121선 넘어가면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꾸준하게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떨어졌죠? 그러니까 요거는 제가 경험상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지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게 절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모르겠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 기관의 매수세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이런 것들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종목 얘기 좀 할게요. CJ 대한통운 절대 개인들 살 기회를 안 주죠. 양봉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에 대해서는 제가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먼저 눌러서 사면 좋겠는데 살 기회를 안 주네요. 하여튼 CJ 대한통운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과거에 그 쿠팡에 가려가지고 엄청나게 하락하던 CJ 대한통운이 갑자기 양봉이 나오면서 변화가 나타났다. 그러면 얘가 왜 어떤 변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양봉이 나오는지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계속해서 좋은 호재가 나오고 있어요. 오늘도 뭐 계속해서 재료가 나오고 있고 그거는 뭐냐 뭐 그룹 차원에서도 관리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뭔가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최근에 CJ ENM 보셨나요? CJ ENM? CJ ENM도 뭔가 변화가 있어요. 보세요. CJ ENM. 여기 121선 넘어가고 나서 계속해서 시장에 상관없이 양봉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뭔가 변화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여기 121선 밑에 있을 때랑 121선 위에 있을 때랑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여기 밑에 있을 때랑 여기 올라갔을 때랑은 천당과 지옥 차이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주가 탄력이 틀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알고 매매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거 변화가 나타날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잖아요. 여기서 야 이거 올라갔다 드디어 여기서 크게 안 밀리면 슈팅이 나온다. 만약에 이게 밀려서
122선이 무너졌다. 손절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손절해도 돼요. 왜냐하면 이렇게 손절하는 한 것보다 만약에 여기서 지지가 돼서 올라가면 수익 나는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에 짧은 손절에 여러분들이 겁먹으실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또 말씀드렸던 게 뭐가 있을까요? NC소프트. NC소프트도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죠? 보시다시피 122선을 뚫고 조금 조정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죠? 여기 TL이라는 게임이 12월 7일에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뭔가 10년 만에 새로운 게임이 나오는데 이렇게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올라오는 겁니다. 물론 올랐다가 밀릴 수도 있어요. 밀리면 뭐 그냥 팔면 되고, 여기서 잘 지지가 돼서 올라간다. 그냥 갖고 계시면 또 수익이 크게 납니다. 아시겠죠? 여기 지금 기로에 있기 때문에 올랐다 떨어졌다 할 거예요. 아무튼 120일 언저리에 있다가 슈팅이 나오면 좀 크게 올라간다. 대표적인 종목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위메이드가 그랬잖아요. 위메이드 매매하셨던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분명히 10월 말에 위메이드를 말씀드렸어요. 10월 말에 위메이드 말씀드렸죠? 39,000원에 말씀드렸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여기 있잖아요. 위메이드 39,000원에 그죠? 이게 10월 말이었단 말이에요. 10월 말, 그죠? 1,300분이 보셨는데 39,000원에 전환 가격이 5만 원이다. 주가 관리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여기잖아요. 여기 3월 말에. 그리고 나서 이게 50%가 넘게 올랐지 않습니까? 그죠? 지금도 제 생각에는 아직 진행 중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렇게 121선 넘어갈 때 매매하시면 뭔가 큰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설령 밑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올랐다가 밀렸을 때 손절 가격이 뭐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요거 이후에 이런 것들을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 확률적으로. 그러면 크게 먹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뭐 제가 요 매매로 해가지고 상당히 재미를 봤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자신 있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은 SAMG, 참 쌈지, 참 안타까운 주식인데 한국의 뒤진을 꿈꾸는 티니팡인가요? 뭐 미니 특공대, 상당히 3D 애니메이션의 강자인데 특히 중국에서 크게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식인데 이렇게 좀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오늘 엊그저께 이제 한 20% 올랐다 밀렸고, 오늘도 올랐다가 다시 밀리긴 했는데 요것도 이게 121선을 좀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얘기는 뭔가 곧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한번 참여해 보시고요. 오늘 수급 동향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 최근 들어서는 여기 전환사채를 300억 정도를 발행을 했어요. 그래서 기관 입장에서는 급할 게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환 가격이 원래는 23,900원이었다가 지금 18,7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요거는 다시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특정 가격이에요. 그래서 18,700원까지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더 이상 떨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통 1년 정도가 되면 전환할 수 있는 게 전환사채인데, 얘는 2년 잡았어요. 2년 동안 전환이 안 됩니다. 그래서 25년 8월 정도 돼야 전환이 되거든요. 25년 8월. 그러니까 그 전까지 뭐 크게 올릴 이유는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전환 가격을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떨어뜨려 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떨어뜨려 놨기 때문에 성장성으로 만약에 올라간다고 하면 이 가격의 그 어떤 수익률이 상당히 크겠죠.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떨어뜨릴 입장은 아니라는 겁니다. 전환사채 때문에 좀 밀렸다고 하면 지금부터는 좀 관리해서 슈팅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건데, 300억 받아가지고 투자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과를 내고 있고, 이런 것들이 SAMG 엔터에 반영이 되기 시작하면 여기 바로 넘길지 눌러다 넘길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만은 뭔가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제가 이런 거 잘 찾잖아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거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뭐 있을까요? 삼성중공업 어제 말씀드렸죠? 어제 올랐다가 좀 밀리고 있는데, 여기도 121선 위에 있잖아요. 그죠? 여기 뭐 올랐다가 다시 밀렸다가 들어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요 위에 있으면 뭔가 변화가 나타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조선업종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11개월 연속 선박 가격이 올라가고 있고 3년치 일감을 모아놓고 있고, 계속해서 연말까지 카타르 수주도 나올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래저래 호재가 많은 업종이기 때문에 이런 것도 탄력 주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여기 고점을 충분히 갱신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실적이 좋아지는데 주가가 떨어진다라는 이론은 나온 적이 없다. 그러니까 결국에 실적이 좋아지고 카타르 수주라든가 호재가 나오면 여기 고점을 충분히 뚫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제가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입니다. 물론 여기서 더 떨어질 수도 있죠. 그러면 뭐 다시 뭐 매매 안 하시면 되고, 다시 여기서 뚫고 갔잖아요. 이때 또 매수하시면 됩니다. 계속 보고 계시다가, 그래서 터지면 이렇게 터지는 거예요. 계속 왔다 갔다 하다가 빵 터지면 이런 거, 이런 게 나옵니다. 이런 거. 한 달 안에 거의 뭐 50에서 70% 정도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거는 여러분들께 주목해 보셔라라고 말씀을 자신 있게 드리는 겁니다. 이거하고 뭐 알려드렸나요? 하이로코리아, 그죠? 하이로코리아가 여기도 넘어갔지만 자사주 매입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대주주 지분율이 엄청나게 높다. 회사 실적도 좋아지고 있다. 피팅 업체이기 때문에 조선업이 좋아지면 같이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좀 뭔가 기준을 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아주 주식 투자가 재밌어요. 뭐 아니면 돼. 한동훈 관련주 이런 거 뭐 운 좋게 샀다가 먹을 수 있죠. 하지만 고점이 잡히면 제가 뭐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오랜 기간, 상당히 힘든 기간이 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업에 대한 어떤 내용을 본 게 아니라 그냥 무슨 관련주로 샀기 때문에, 최근에 보면은 뭐 말도 안 되는 재료 가지고 막 올리는 분들, 그리고 가끔씩 보면 그 유튜버들이, 그쵸, 주식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막 그냥 무슨 관련주,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실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무슨 관련주 갑니다.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런 거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 뭐 얼마나 투자하시겠어요. 거기다가 1억 투자할 수 있습니까? 네, 여러분도 알고 계시는 삼천리 자전거. 요거 나와가지고 한번 올랐다 밀렸는데, 요거는 약간 이제 그 어떤 시도라고 보시면 되고, 이렇게 매매 못합니다. 이런 거는. 하지만 뭔가 거래량이 좀 터지면서 움직이는 날이 올 거예요. 이런 것들 좀 주목해 보고 계시다가, 알톤 스포츠 딱 2개 있거든요. 요거 주목해 보셨다가 정말 저기 정책이 유지가 돼서 반영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면 그때는 조금 움직일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거예요. 제가 하여튼 이렇게 오늘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건데, 나중에 또 이렇게 뭔가 좀 구체화되거나 시장에 변화가 있다. 그러면 제가 좀 말씀을 미리 드려볼게요. 아무튼 요거 이제 한다고 하니까, 물론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년 예산에 편성하겠대요.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면 자전거 관련주들이 또 한번 슈팅이 크게 나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 그 자전거 길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엄청나게 자전거 관련주가 올랐거든요. 항상 주식하시는 분들은 어떤 변화에 어떻게 된다고요? 민감하게 반영을 하시고 미리미리 준비하고 있다가 여기 좀 움직일 때, 요 자전거 얘기 내가 알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 시장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제가 요거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고, 이런 것들을 제가 항상 이게 메모해 놔요. 그래서 관심 정보도 넣어놓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그래서 실질적으로 매매 타점이 됐을 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최근에 가장 핫한 종목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뭐 상당히 세게 가고 있어요. 세게 가고 있고, 다만 목표가 추정이 좀 불가하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뭐 이제 15만 원, 뭐 20만 원 갑니다, 뭐 이렇게 일부 유튜버처럼 할 수도 있는데, 그거는 좀 무책임한 얘기고요. 제가 봤을 때는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고 또 손실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그냥 그 하루하루 단기 트레이딩 전략으로 매매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요거 트레이딩 할 때도 122선이 좋아요. 여기다 보면 요 파란색이 122선을 넘어갈 때, 넘어가서 깨지면 팔고, 깨지지 않으면 갖고 있다가 슈팅 나면 매도하는 이런 전략도 나쁘지 않습니다. 제가 요거를 이용해서 오늘 매매한 거예요. 단기 매매도 됩니다. 다 됩니다. 자, 이거 WTI죠? WTI 국제 유가인데 국제 유가도 됩니다. 자, 보세요. 122선 무너지니까 올라오기 힘들잖아요, 이거. 그죠? 헤드앤솔더 맞고 떨어질 때 여기 뚫어버리니까 이게 쉽게 뚫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80를 웬만해서는 쉽게 넘어가지 못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하방 경직이 나오거나 좀 더 하락하는 모습이 나올 겁니다. 모든 시장이 가능해요. 모든 시장이 반영할 수 있는 120일 이동법. 이거를 어떻게 한번 강의를 한번 해야 되는데, 사례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하면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필승 투자연구소 오셔가지고 구독과 좋아요 해 주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750분 정도 됐는데 빨리 이번 주 안에 1000명을 넘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어느 분들은 14,000명 어디 갔느냐 물어보시는데 이거 새 채널입니다. 과거 채널 아니에요. 얼마 전에 만든 새 채널입니다. 아시겠죠? 14,000명이 없는 게 아니고 새로운 채널이기 때문에 기존 채널은 없었으니까 새로운 채널이에요. 그래서 기존에 저를 아시는 분이나 그리고 저를 좀 좋아하셨던 분들 그리고 영상이 재밌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제가 과거부터 구독, 좋아요를 말씀을 안 드리는데 새 채널에는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홍보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앞으로도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주식 투자, 특히 우리나라에서 주식 투자를 하시려면 많은 변수들과 싸워야 돼요. 그죠? 늘 체크해야 될 변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을 제가 차곡차곡 보시는 방법들, 제 영상을 꾸준히 시청하셨다면 시장이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해서 어떤 이유로 빠지는지 최소한 그 정도는 알고 투자하신단 말이죠. 지금이 살 때인지 지금이 팔고 좀 관망해야 될지 이런 거를 다 아시게 됩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를 오랫동안 재미있게 노후에도 틀림없이 이런 노하우가 계속 쌓이다 보면 요게 이제 계속 쌓이는 거예요. 하루, 이틀, 일주일, 한 달, 1년, 2년, 3년 이렇게 쌓이다 보면 여러분들도 어느 순간에 어느 정도의 그 시장을 보는 눈이 밝아질 수 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러니까 제 영상만 그냥 꾸준히 보셔도 시장에 보는 눈이 상당히 밝아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주필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